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이 긴급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2018년 6월 9일, 정체불명의 북한 전투기가 남한 영공으로 진입한 겁니다. 남한 공군은 즉시 F-15 전투기를 긴급 추격시켰고 국제조난 주파수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망명 요청합니다. 놀라운 건 조종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8년 경력의 북한 공군 조종사였다는 사실. 함경북도 청진 비행장을 출발해 편대를 이탈하고 미사일 위협을 뚫고 남쪽으로 날아온 전례 없는 비행. 그가 왜 가족을 두고 혼자 탈출했는지, 비행 중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착륙 직후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늘을 가른 자유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을 사랑했던 조종사가 그 하늘을 통해 자유를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6년 봄이었어요. 휴가를 받아 청진 시내에 나갔죠.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꽃제비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 잃고 떠도는 아이들이죠. 갈비뼈가 다 드러났어요.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밀며 밥 좀 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가늘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내 나이쯤 되는 아이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를 뒤져 돈을 줬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굶어서 죽으셨답니다. 6.25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말이죠. 전쟁도 아닌데 사람이 굶어 죽다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제 가족은 군관 숙소에서 따뜻하게 지내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대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간부들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연료를 빼돌려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죠. 전투기 부품을 몰래 중국에 넘기는 일도 벌어졌어요. 다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같이 비행하던 동료가 끌려갔습니다. 나만 방송을 들었다는 겁니다. 공개 처형이 결정됐죠. 비행장 활주로 옆에서 총살당했어요. 우리 조종사들이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총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동료였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저 방송 좀 들었다는 이유로요.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친구 집에서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고요. 선생님한테 들켰던 거죠. 다행히 크게 문제되진 않았지만 아내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까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울먹였어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애가 왜 그랬대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나이잖아요. 친구들이 보자고 하면 따라가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방송 듣는 게 죄인가요? 드라마 보는 게 죄인가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아이들을 협박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전기가 없어서 불 켜진 집이 거의 없었죠. 가끔 촛불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삶 자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는 이 하늘이 과연 옳은가? 이 체제가 정말 우리를 위한 건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솟아올랐죠. 그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금이었지만 그 금은 점점 벌어질 거였습니다. 2017년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 계절이었죠. 그런데 석탄 배급이 끊겼어요. 전투기 연료도 없는데 석탄이 어디 있겠나. 그런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번 겨울 어떻게 나요? 애들이 얼어 죽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함경도 겨울은 혹독하거든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많았죠. 중국 물건 좀 팔아야겠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군관 부인이 장사를 한다는 게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아내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중국산 양말을 팔았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었죠. 오늘은 1,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아내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딸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았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영양실조라는 겁니다. 약을 줘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이 말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종사 집안인데 약 살 돈이 없다니요. 돈 있어야 치료받는다는 말이 귀에 쟁쟁했어요. 제 딸인데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다니 말이죠. 그 무렵 비행 임무가 있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을 순찰하는 임무였죠. 하늘 위에서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 너머가 중국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남한 방송을 들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이었습니다. 탈북자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한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지된 방송인 걸 알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아이들 학교도 공짜로 다닙니다. 방송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믿기지 않았죠. 그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 싶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밤에 동료와 술을 마셨습니다. 둘이서 소주를 나눠 마시며 넋두리를 했죠. 이렇게 사는 게 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술이 취하니 입이 가벼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남쪽으로 날아가 버릴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죠.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다 총 맞아 죽는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탈출하다 걸리면 죽는 거죠. 가족들도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해요. 알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남한에 가면 어떨 것 같소? 아내가 깜짝 놀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제가 말했죠.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요. 거기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애들은 어쩌고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족들 미래를 생각했죠. 이대로 여기서 늙어갈 건가? 아이들도 이렇게 굶주리며 살아갈 건가? 딸아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도 못 먹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힘으로 가족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죠. 창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 아래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까요?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아프면 치료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정말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뭔가 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죠.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날 거였습니다. 2018년 봄이 왔습니다. 5월이었어요. 부대에 긴급 명령이 떨어졌죠. 최고 존엄 동지께서 시찰 오신다. 김정은이 온다는 겁니다. 비행 훈련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하루에 2~3번씩 하늘에 올랐습니다. 시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였죠. 덕분에 연료가 풀렸어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계획을 세웠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거리를 재봤습니다. 청진에서 남쪽 인천까지 얼마나 될까요?
비행 시간을 계산했죠. 연료가 버틸 수 있을까?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가며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전투기 연료통 용량을 외우고 있었어요. 최대 속도로 가면 얼마나 갈까? 중간에 추락하면 어쩌나? 남한 공군이 미사일을 쏘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알면 말릴 게 뻔했죠.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요. 용서하시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적었죠. 5월 중순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성적은 좋았는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뇌물을 안 바쳐서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에선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내가 울먹였죠. 우리 아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결심이 섰어요. 이곳에 남아 있어봤자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이들도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평생 고통받을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했어요. 며칠 후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16살이 됐죠. 마지막 가족 저녁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옥수수밥이었지만 배불리 먹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원밀 있어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른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죠. 아니다. 그냥 우리 딸이 예뻐서 그래. 다음 날 휴가를 냈어요.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청진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었죠. 산길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이게 마지막 인사구나 싶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 꿇고 절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효자가 먼 길을 떠납니다. 다시 못 올지도 모릅니다. 산 아래 고향 마을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골목이 보였죠. 아버지 손잡고 걷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추억과 작별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책을 읽고 있었죠. 딸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모습을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죠. 자유로운 곳에서 편지라도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봤어요. 20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마음속으로 수없이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내봤어요. 모두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면 훈련 비행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죠. 이륙하고 편대를 이탈하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고 국경을 넘는 그 순간까지 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2018년 6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새벽 4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어요. 오늘 훈련 비행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옥수수죽이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구멍에 모래가 걸린 것처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부대로 가는 길에 뒤돌아봤어요.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군관 숙소였죠. 저 안에 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납고 앞에 도착했어요. 동료 조종사 셋이 더 있었습니다. 현대 비행 훈련이었죠. 오늘 날씨 좋네. 누군가 말했어요. 맞아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탈출하기 딱 좋은 날씨였죠. 전투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기판을 확인하고 연료를 체크했죠. 연료 가득 채웠습니다. 정비병이 보고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헬멧을 썼죠. 평소와 똑같은 동작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이륙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죠. 활주로를 달렸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올랐죠. 편대를 이루어 날았습니다. 동해 상공이었어요. 고도를 높였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때다 싶었어요.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전기를 켰어요. 3호기, 기체 이상 발생,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고도 낮춰 귀환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편대에서 이탈했죠. 조종관을 남쪽으로 꺾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날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북방 한계선이 가까워졌죠.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3호기, 복귀하라. 북한 관제탑이었습니다. 반복한다. 즉시 복귀하라. 무전기를 껐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됐을 겁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었죠. 등골이 오싹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종관을 놓지 않았어요.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남한 영공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 순간 남한 공군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F-15 전투기였죠. 양옆으로 붙었어요. 미사일을 쏘려나 싶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국제 조난 주파수로 송신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망명 요청합니다. 탈북자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원처럼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한 관제탑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원 확인 중입니다. 지시에 따르십시오. 한국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인천공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남한 전투기 조종사가 말했어요.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성공한 건가요? 믿기지 않았죠. 남한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날았습니다. 아래로 남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불빛이 환했죠.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고도를 낮췄어요. 바퀴를 내렸죠. 손에서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접근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 소리가 났죠. 속도를 줄였어요. 전투기가 멈췄습니다. 성공했어요. 남한 땅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죠. 군인들이 달려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날아온 그 하늘 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활주로에서 내린 직후였습니다. 군정보부 사람들이 왔어요.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요. 검은색 승용차에 탔습니다. 창문이 가려져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어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었죠. 조사가 시작됐어요. 매일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왔습니까? 진짜 조종사가 맞습니까?
북한에서 임무를 받고 온 거 아닙니까? 같은 질문이 반복됐죠. 이해는 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가족 때문에 온 겁니다. 목이 쉬도록 설명했어요. 밤마다 북에 둔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은요? 제가 탈출한 뒤 엄청난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혹시 수용소로 끌려간 건 아닐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혼자 중얼거렸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죠. 석 달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드디어 신원이 확인됐다는 말을 들었죠.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간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하나원에서 남한 생활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병원 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같은 거였죠. 하나하나가 낯설었어요.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가 생각나요. 밤 11시였는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에도 장사를 해요. 놀라서 물었죠.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전기가 이렇게 많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선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요. 여기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죠. 간판들이 반짝였어요. 이게 진짜 같은 나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가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도 당황했어요. 교통카드라는 걸 써야 한대요. 사용법을 몰라서 한참을 헤맸죠.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동무라는 말을 썼다가 이상하게 봤어요. 남한에선 그런 말 안 쓴대요. 친구라고 해야 한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다니 헷갈렸죠. 손전화기라는 걸 처음 만져봤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기계로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신기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걸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럴 수 있대요. 음식도 달랐습니다. 남한 음식이 덜 짰어요. 북한 음식이 더 짰거든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졌죠. 그런데 먹다 보니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북한에서 너무 짜게 먹었던 거였어요.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북에 가족 두고 오셨어요. 물어봤죠. 다들 그렇다고 했어요. 밤마다 꿈에 나와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의지가 됐습니다. 우리라도 잘 살아야죠. 그게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위로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죠. 내 집이 생겼다. 그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북한에선 집도 나라 거였는데 여기선 내 집이 생기다니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죠.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어요. 여보, 아이들아. 혼자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있단다. 너희들은 건강하니? 대답은 없었죠. 텅 빈 방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이게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2024년 지금입니다. 남한에 온 지 6년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상 관제 보조 업무를 맡고 있죠. 매일 하늘을 보며 살아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봅니다. 예전엔 제가 저 안에 있었죠.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날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남한 생활에 많이 적응했습니다. 이제 지하철도 자유롭게 타요.
손전화기도 능숙하겠습니다. 편의점도 자연스럽게 드나들죠. 처음엔 그렇게 낯설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어색한 것들이 있어요.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북에선 한 톨도 소중했는데요. 여기선 음식이 넘쳐나죠. 익숙해지지 않는 풍경이에요. 명절이 제일 힘듭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이요. 다들 고향에 가잖아요. 저도 고향이 그립습니다. 함경도 청진이요. 어렸을 때 뛰놀던 골목, 부모님 산소가 있는 그 산이 떠올라요. 북에 있는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명절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늙었겠죠. 긴 머리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들은 이제 30이 넘었을 겁니다. 딸도 24쯤 됐고요.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어요. 언젠가 금강산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약은 없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야 가능한 일이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옵니다. 미사일 발사했다는 뉴스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한숨이 나옵니다. 통일이 간절합니다.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는 게 말이 되나요? 6.25 이후로 80년 가까이 갈라져 살았어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탄 그 전투기 말이에요. 아직도 남한에 보관돼 있답니다. 박물관에 전시하자는 이야기도 있대요. 통일 후엔 평화의 상징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젊은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으면 해요.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수용소에 끌려가요.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죠.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선 투표를 해요. 대통령도 직접 뽑잖아요. 북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처음 투표했을 때가 생각나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있구나. 감격스러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요. 공짜예요. 북에선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았는데요. 여기선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제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6년째 똑같은 기도예요. 언젠가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날까지 건강해야죠.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3만 명이 넘는답니다. 다들 저처럼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다. 그 희망으로 버티는 겁니다. 매일 아침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공항 근무라 하늘이 잘 보이거든요. 여보, 아이들아. 아버지는 잘 있단다. 혼잣말을 해요. 바람이 제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온 이 땅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죠. 그게 저를 받아준 이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예요. 제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가장 먼저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절하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죠. 아내와 아이들도 만나고 싶고요. 미안하오. 사랑하오. 꼭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감사하게, 희망을 가지고요. 북에 계신 가족들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 탈북TV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